보이십니까? 해공에. 자, 거기 사람 엄청 많이 붐빌 텐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집밥을 해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2024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대충 계산해 보니 제가 적어도 350일 동안 약 900끼의 집밥을 했더라고요. 1년 365일 중에서 하루 3끼 외식하는 날은 4, 5일 여름 휴가와 가끔 나들이 가는 날을 포함해서 넉넉 잡아 15일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대략 3번 외식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2끼는 고정 외식, 12 곱하기 12는 1년에 144끼가 고정 외식. 365일 곱하기 3끼, 1095끼의 식사 중에서 15일 휴가와 144끼의 고정 외식을 제외하면 906끼의 집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5인 가족이니 906끼 곱하기 5인분이면 4,530인분. 자세히 계산을 해보니 왠지 대단한 일을 성취한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제 삶에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집밥의 유익에 대해 나눠볼까 해요. 도전 정신이 강한 저희 집 꼬부기, 탈주시도 현장 포착. 새해도 함께 분발해요.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죠. 저희 집 냉장고는 텅 빈 상태. 이럴 때는 냉장고 청소하기 쉬워요.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통영 일정도 바빴고 그 후 2주 동안 아파서 저희 집 냉장고는 텅 빈 깡통이 되어버렸어요. 평소에 루틴으로 돌아오려고 노력 중이지만 텅 빈 냉장고를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이럴 때 저의 히든카드, 대만식 달걀 장조림, 편의점에서도 먹을 수 있는 자이에딴이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천사 스프 먹느라 질려버린 가족들을 위해 내일 아침에는 자이에딴과 채소 식사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한 건강한 집밥이 주는 유익은 첫째, 가족들의 면역력을 높인다. 둘째, 가족들의 건강한 정서를 만들어준다. 셋째, 저렴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넷째, 아이들 식탁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가족의 면역력을 높인다. 다양한 컬러의 식재료. 건강한 음식이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에요. 아직은 유기농 식재료를 구할 만큼의 경제력이 되진 않지만 가능하면 당일 유통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챙겨 먹어서 면역력을 높여요. 그런데 정말 바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시험 삼아 냉동 채소를 샀어요. 섬유질 섭취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대만 전통 소시지인 샹장도 준비했답니다. 대만 소시지는 마트에서도 팔지만 정육점에서도 직접 만들어서 팔아요. 일반 소시지보다 육질이 살아있고 첨가물이 적어요. 영상 찍다 보니까 많이 태웠지만 조금 노릇한 정도가 딱 좋아요. 코스트코 냉동 자반고등어는 반찬 없을 때 유용하게 쓰여요. 현미밥은 빠질 수 없는 탄수화물. 섬유질, 단백질, 탄수화물 어떻게든지 균형 잡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냉동 채소는 앞으로 안 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정말 실망. 어찌어찌 한 끼 해결했네요. 도전정신 투철한 저희 집 거북이들이 자꾸 탈출해서 아들내미가 거북이의 새 집을 만들고 있어요. 네.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거북이 육지. 재료는 코스트코 플라스틱 용기, 화분망, 그리고 케이블 타이.
첫째, 가족의 면역력을 높인다.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편식 극복하기. 현대인으로서 가공식품을 피하긴 정말 어렵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가공육과 통조림도 가능하면 피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상시에는 가끔 용인해줘요. 비록 100% 피할 순 없지만 최대한 줄이다 보면 어느새 횟수가 줄어들고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식재료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유부초밥에 에그 참치 샐러드를 곁들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다 편리한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져요. 마요네즈의 양을 줄이고 플레인 요거트로 대체하기. 비교적 성분이 착한 존슨빌. 유부 초밥의 유부도 가능하면 뜨거운 물에 데쳐서 사용하기. 물론 아이들은 좋아라 하면 먹을 테지만 인스턴트 식재료의 유해성을 아이들에게도 귀가 따갑게 강조해요. 유부초밥의 속재료도 채소를 넣어서 직접 만들면 훨씬 맛있답니다. 양념은 간장, 설탕, 식초, 소금, 후추, 통깨는 불을 끄고 나서. 사실 저희 아이들도 싫어하는 채소가 있어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당근, 표고버섯, 건포도, 샐러리를 싫어해요. 그래도 당근 같은 기본 채소는 매일 빠짐없이 식탁에 등장하죠. 엄마의 굳은 의지입니다. 잘게 다져 넣거나 좋아하는 음식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먹게 했더니 지금은 크게 거부하지 않고 주는 만큼은 다 먹어요. 건포도와 같이 가끔 접하는 식재료들은 나중에 커서 먹겠거니 하고 기다립니다. 15살 첫째와 13살 둘째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어요. 세례식이 끝나고 예쁜 꽃다발을 받았어요. 이거 완전 제 선물이죠. 며칠 전 제가 산 몇 송이 안 되는 꽃이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 예쁜 꽃다발이에요. 샤방샤방. 이건 아들이 받은 것. 해바라기처럼 듬직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엌 일을 하는 동안 막내가 옆에서 작아진 옷을 정리하고 있어요. 일하다 보니 어느새 박스 속에 들어앉은 느투기 셋째. 내가 이거는 감기도 좋아졌고 집밥 모두 회복 중이에요. 둘째, 가족들의 건강한 정서를 유지한다. 위장이 편해야 성격도 좋아진다. 매일의 식탁 메뉴를 보면 저의 컨디션과 기분을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식사를 하고 나면 위장이 편해서 식곤증도 없고 몸이 가볍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가 쓰리거나 장이 탈나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대하게 되죠. 건강한 식단을 알기 전에는 나의 짜증과 예민함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유제품과 빵 중독이 돼서 피부 트러블이 많았고 위염에도 자주 걸렸었거든요.
남편은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야식으로 라면을 찾았었죠. 그렇게 입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 돌아서면 속이 불편해서 만사가 귀찮았었어요. 건강한 식단은 삶의 선순환을 가져다 줘요. 건강하게 식사하면 머리도 맑아져서 창의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위장이 편하기 때문에 체력도 좋아져요. 이 좋은 것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집밥을 놓을 수 있겠어요. 김밥은 한국인의 국민 음식이에요. 건강한 재료로 김밥을 만들면 이보다 좋은 음식은 또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햄과 시판 단무지와 우엉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헌데 맛살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뭐가 있을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단무지도 만들어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패스. 잘 익은 아보카도는 김밥과 정말 잘 어울려요. 어떤 북한도? 남한에서. 우리 함께 건강한 집밥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보아요. 셋째, 저렴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집밥을 하면 돈이 모아진다. 많이씩 타서. 요즘 물가가 정말 비싸죠? 외식하면 1인당 최소 10,000원은 들어요. 2024년 1월에서 11월 서울 소비자 선호 외식비가 4% 상승되었답니다. 서민들이 가장 쉽게 찾는 품목들이 올라서 물가 상승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대만에 있지만 이곳도 예외 없이 식재료부터 외식비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식재료 값이 오른다 해도 외식비만큼 하겠어요? 1년에 집밥으로 906끼, 끼니마다 30%씩 아낄 수 있다면 1년에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김밥으로 예를 들면 3,500원의 김밥에서 30% 아낀다면 1,050원, 사 먹으면 3,500원, 집에서 만들면 2,500원 정도 되는 셈이죠. 제대로 된 식사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메밀소바와 채소튀김을 만들고 있는데 보통 일식집에서 면류가 17,000원, 집에서 만들면 30%를 아낄 수 있으니 5,100원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1년에 906끼의 집밥을 먹고 있으니 5,000원 곱하기 906끼, 453만 원 절약. 1년에 1인당 450만 원이 세이브되고 5인 가족이면 약 2,200만 원이 절약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놀랍지 않으세요? 게다가 집에서 해 먹으면 더 푸짐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만능 간장으로 메밀소바 육수를 만들었어요. 만능 간장 레시피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만능 간장, 진간장, 물 1대 0.5대 4의 비율. 만능 간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밀소바를 만들 수 있답니다. 고구마, 당근, 양파, 줄기콩으로 채소 튀김 반죽을 만들어요. 반죽은 옥수수 전분과 밀가루 비율이 5대 3, 그리고 달걀 하나와 소금 약간. 반죽을 미리 물에 개어 놓고 1시간 후에 떠오른 물을 버려요. 채소와 버무리고 적절히 농도를 조절해요. 전분의 비율이 밀가루보다 많으면 튀김이 바삭해져요. 잘 모르겠으면 소량 튀겨보고 반죽을 조절해 보세요. 남편이 2달 전부터 메밀소바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야 만드네요.
외식하면 적어도 7, 8만 원 드는 것을 집에서 해 먹으니 2만 원 정도? 그것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집밥에 익숙해지면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나름 성취감도 있답니다. 메밀소바 소스에 간이 딱 맞아요. 오늘도 저렴하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막내가 요즘 낮잠을 안 자려고 엄청 버텨요. 그러다가 오후 4시쯤 되면 잠에 못 이겨 이렇게 쓰러지기도 한답니다. 제 잠옷 냄새 맡아가면서요. 못난이 콜라비를 데리고 왔습니다. 넷째, 아이들 식탁 교육이 중요하다. 아빠의 세계관 교육. 이제 평소의 루틴으로 돌아왔어요. 집밥으로 컨디션도 회복되었고요. 남편 찬스. 대만에는 겨울에 콜라비를 구하기 쉬워요. 섬유질 덩어리죠. 콜라비는 볶아서 나물로 먹을 생각이고 뚝배기에 닭도리탕을 하려고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식탁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반면 동양에서는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말을 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하죠. 부모들은 침묵을 하고 아이들은 조용히 밥만 먹어야 하는 분위기예요.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한다는 유대인들은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한답니다. 시시콜콜한 농담부터 가치관 교육까지 식탁에서 이루어져요. 진짜 돼지처럼 돼.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 식사를 하는 것이 문화이고요. 저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식탁 교육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첫째와 둘째가 어릴 때는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죠. 그래도 남편의 굳은 의지로 식탁에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대부분 남편이 주도해서. 지금은 첫째와 둘째가 많이 컸기 때문에 아빠가 해외 소식이나 중요한 이슈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는 홈스쿨 중이고 남편도 집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많아서 매일 붙어 있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시겠지만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비, 소갈비살을 손질하고 넷째, 아이들 식탁 교육이 중요하다. 식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요즘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힘들어한대요. 마늘 4개, 미니 단호박. 친구와 대화도 휴대폰으로 하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서툴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다는 생각을 하니 슬프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식사 시간에 영상을 보는 것은 자제해야 돼요. 식당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가족과 친구들 앞에 두고 휴대폰만 쳐다보는 모습 다들 아시죠? 그러다가 점점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에서의 삶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도 가정에서 먼저 인식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맵지. 때문에 저희 집은 식사 시간에 휴대폰에 알림이 오더라도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집밥 선순환의 정점이 되자 식탁에 점점 건강한 식재료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어요. 스팀한 단호박 위에 갈비찜을 올리고 연근 샐러드와 오징어로 오이 무침을 했어요. 건강한 식탁의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유산입니다. 조촐하지만은 매운데. 건강한 식탁이 주는 유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절은 기다릴 때자에다가 여러분들도 2025년 한 해 건강한 집밥으로 더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환경과 조건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맛있지? 아빠 맛있지 고기? 말도 안 돼. 오늘은 부록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맛있지? 혼자 뺐네. 옆에서 이제 흔들리는 옆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안 만들려. 혼자 이빨 뺐습니다. 또 예예. 예예예. 어떻게 빠졌나요? 딱딱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갑자기 이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입안에서 과자랑 같이 씹고 있었어요? 네. 이제 내가 할머니 됐다.这个颜色这里啊，这个颜色这里，我们的小孩都在这里。哦，对对对，只要有气质啊，哎，咦，谢谢，没有看。一个耶，太累了，比不出来，是不是？太累了，太累了，太累了。感谢师生可以在这么温暖的家里休息。아빠 나 알 것 같아. 꼈어